그 다음 다섯 번째로 볼 건 부가 기능입니다. 부가 기능은 그냥 고프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 타임워프 기능이 고프로 7에는 추가가 되었잖아요. 하이퍼랩스에서 중요한 게 하이퍼랩스를 찍을 땐 어떤 흔들리지 않게 고정된 화면을 잘 계속 연속된 사진으로 찍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소니에도 타임랩스 기능이 있고 그걸 응용하면 하이퍼랩스도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스테빌라이징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은 기능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수동으로 만약에 소니에서 그 품질을 맞춰가려면 굉장히 많은 수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타임워프, 즉 하이퍼랩스에 특화된 고프로의 기능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행 영상이나 어떤 그런 브이로그에서 하이퍼랩스의 영상을 뽑을 때는 타임워프 기능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도 소니 X3000으로 바이크 여행을 갔을 때 타임랩스 기능을 통해서 바이크 그 핸들바에 고정해서 하이퍼랩스를 찍어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부가 기능에서 또 차이 나는 것들이 있죠. 부가 기능이라기보다 영상 기능인데, 소니에서는 슬로우 모션, 그러니까 최고 프레임 수를 FHD에서 120프레임까지 하고 4K에서 3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고프로는 반면에 FHD에서 240프레임, 그리고 4K에서 60프레임까지 기능을 하죠.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께는 고프로가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진 촬영을 얘기하더라도 고프로에는 프로튠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뭐 노출이라던가 뭐 이런 그 셔터 속도나 또는 ISO나 뭐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소니에서는 뭐 그 밝기 노출을 스탑으로 몇 스탑 노출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뭐 직접적으로 ISO를 수동으로 조절하거나 또는 셔터 속도를 수동으로 조절하지는 못합니다. 셔터 속도가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야경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액션 캠이라도 삼각대만 있으면 좀 괜찮은 야경 사진을 건질 수도 있는데, 노출 속도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니 X3000은 야경 사진을 찍기는 좀 힘들어요. 반면에 고프로는 그게 좀 어느 정도는 DSLR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해서 고프로가 사진을 찍을 때도 그리고 동영상을 찍을 때에도 수동 조절을 할 수 있는 부가 기능들이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부가 기능은 고프로의 승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형적 접근성입니다. 소니는 이 일반 삼각대 DSLR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준 DSLR 촬영용의 이 나사를 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강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반면 고프로는 기본적으로 그 몸체에서는 어떤 것도 그 상태로 액세서리에 착용하거나 고정하지 못하고 기본 하우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징을 껴 넣은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달려있는 그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액세서리에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소니는 말씀드린 나사의 경우도 기존에 쓰던 카메라 삼각대에도 잘 맞는 이 나사기 때문에 DSLR 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접근성이라는 카테고리에선 소니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소니 같은 경우에 3.5파이 오디오 잭이 기본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고프로는 USB-C 타입 단자를 통해서 다시 또 3.5파이로 변환해주는 고프로 액세서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정품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5, 6만원씩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3.5파이 단자를 활용한 마이크를 활용하실 분들은 고프로를 구매하시면 그 정도의 지출이 더 추가된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소니가 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형적 접근성은 어느 뭐로 봐도 소니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액세서리 자체의 다양성에서는 고프로를 소니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판매량에서 뭐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품 액세서리든 호환 액세서리든 그 액세서리의 종류와 가격과 이런 데에서는 액세서리를 구하기에는 고프로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고프로의 압승입니다.
일단은 소니는 여기 물리 버튼들을 통한 인터페이스 조작을 하게 되는데 꾹꾹 누르는 인터페이스에서 오는 그 특수한 감성도 있고 정확성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워낙 요즘 액션캠들이 기능이 많고 다양한 어떤 성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까지 이걸로 모두 설정하기에는 조금 버튼 조작이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요. 버튼 조작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먼저 뭐 화질을 바꾼다 그래도 메뉴에 올라가서 맞는 것들을 선택을 셀렉을 해준 다음에 코덱을 변경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버튼 조작을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데, 반면에 고프로는 그냥 터치로 그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는 물론 이것처럼 이렇게 누르는 탭의 동작도 있겠지만 스와이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조작감은 고프로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간편하게 옵션을 바꾸기에는 고프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촬영 자체에 충실한 건 소니 쪽이 아직도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낮이나 밤이나 손떨림 방지가 강력한 손떨림 방지는 아니더라도 두루두루 잘 쓰일 수가 있고, 마이크 성능도 뭐 완전 방수는 안 되지만 언제나 깨끗한 마이크 성능, 또 우월한 마이크 성능을 보여서 두루두루 녹음도 잘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촬영에서의 성능, 기본에 충실한 카메라는 소니 쪽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특정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은 고프로가 좀 더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타임 워프를 통한 멋진 하이퍼랩스를 찍는다던가, 아니면 야간 사진에서 조금 장노출을 해서 야경 사진 같은 거를 액션캠으로도 찍는다던가, 밝은 빛 아래서의 많이 흔들린 영상도 다 살려낼 수 있는 게 고프로거든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 대응하는 그 특수 촬영 능력은 고프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징들을 아시고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자신의 주 목적, 영상 촬영의 주 목적에 따른 X3000이 더 나을지 또는 고프로 7 히어로가 더 나을지 제가 추천해보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